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네. 건강하랑 하랑 언니 김학영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환자분들 중에서 턱관절이 틀어져서 얼굴형이 좌우가 비대칭이 심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의원에서는 통증 위주로 치료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대칭이 맞아져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많이 치료를 해드리면서 또 동시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그런 운동들, 턱관절 비대칭, 특히 턱이 틀어진 분도 계시지만 턱 자체가 벌릴 때마다 딸그락,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래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틀어져서 벌어진다든지, 닫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씹을 때 아프거나 혹은 이렇게 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오늘 알려드리는 이 운동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들을 쭉 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얼굴이 더 예뻐지실 거예요. 마치 우리 하랑 언니처럼요. 자, 그러면 바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하랑 언니께서 좀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요, 빨대를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빨대입니다. 투명해서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친절하시다. 자, 이 빨대를 가지고 하는데요, 나무젓가락이나 혹은 볼펜 같은 걸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즘 뭐 나무젓가락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볼펜을 또 쓰던 걸 쓰다 보니까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방금 갓 벗겨낸 빨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방법은 한의원에서 교정할 때 하는 방법을 약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변형시켜서 알려드릴 건데, 한의원에서 쓰는 도구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지금 빨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 빨대를 설명드리는데, 빨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물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것만 하지 않게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속에다가 물어요. 보통 이렇게 물으려면 대충 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지 마시고 어떻게 무냐면요, 최대한 끝까지, 손으로 보시겠어요? 최대한 어금니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추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지금 이렇게 한 상태에서 꼭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본 다음에 비대칭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울을 봤을 때 본인의 치아의 방향이, 즉 치열이 이렇게 바로 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비대칭이신 분들은 조금 이게 틀어질 경우에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진 경우, 이런 정도로 틀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맞춰서 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문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 교정하는, 내 스스로 이것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치료를 한다고 해서 한두 번 만에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도 수십 회를 해야지 이게 점점 좋아지는데, 어떤 원리냐면 뼈를 탁 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특히 얼굴의 형태라든지 턱관절을 움직여주는 교근, 측두근, 익상근, 이복근 이런 식의 근육들을 교육 훈련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댁에서도 이 근육들을 교육 훈련시켜 주는데, 지금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여기가 조금 뻐근해지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 상태에서 이제는 턱을요, 보통은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 상태를 안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속을 이렇게 당기죠. 그리고 편하게 2번 당겨요. 3번 이렇게 당겨요. 4번, 10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형태일 건데,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몸통 전체를, 머리통 전체를 뒤로 이렇게 미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턱관절이 뒤로 밀리면서 이것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10번 하니까 어때요? 오늘요. 침이 고여가지고. 네, 버려야 되겠다. 뻐근하면서 여기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좀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요것을 바로 맞춰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거울을 보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거울보다는 큰 거울을 그냥 앞에다 두고 손을 떼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빨대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빨대는 구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고요. 만약에 이런 걸 구하신다면 이렇게 앞을 많이 막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구할 빨대는 짜잔, 이렇게 아주 얇은 구멍입니다. 여러분 보통 커피숍에서 커피를 저을 때 쓰는 빨대 있잖아요. 그 정도 구멍이면 굉장히 작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히 무셔서 후 하고 부는 거예요. 네, 불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때 꼭 해야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보다 얼굴이 반밖에 안 되는 게 신기합니다만은 후 부는 거예요. 자, 다시 후 불어보세요. 후 이렇게 불다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턱, 이복근이라는 근육, 턱 아래쪽에서 붙는 이복근 근육이 훈련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볼 자체라든지 다른 부분도 훈련이 되겠지만, 특히 이복근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이복근이 턱 아래에 붙어서
이 아래턱이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잖아요. 턱관절은 위턱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턱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분이라면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한 자연적인 치료법으로 치료하기는 힘들고요. 아래턱이 좌우로 변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턱을 움직이는 근육 중에서 이복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복근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해주고요. 물론 이 방법은 뭐 목소리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성량에 대한 복식호흡에 대한 방법도 되니까 두루두루 좋아지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뮤잉 운동이라는 방법인데요. 혀를 입 천장에 붙여요. 어느 부분이냐면 혀를 입 천장의 이 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보통은 앞에 있는 부분이 경국에 딱딱하다고 하고 뒷부분이 영국에 말랑말랑한 부분이 뒤에 있잖아요. 앞쪽에 딱딱한 부분에다 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니 바로 뒤쪽에다가 붙이면 대체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거기다 붙여보시고 그 상태에서 입을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리는 거예요. 벌렸다 닫았다 벌렸다가 닫았다. 그때 혀를 딱 누르고 있는 겁니다. 닫았다 벌렸다 닫았다. 이게 뮤잉 운동은 그냥 혀를 위쪽에다 붙이고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벌렸다 닫았다를 하게 되면 혀의 위치와 그 다음에 경구개를 바로잡는 효과와 함께 아래턱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복근도 훈련이 되고요. 전체적인 이 배열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평소에도 뮤잉 운동을 하게 되면 좋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뮤잉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입천장에 붙이고 있다가 아주 불편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뮤잉 운동을 조금 더 강하게 하면서 운동처럼, 우리 운동을 하루 종일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처럼 이 정도로 한다면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만 한다면 한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3분에서 5분 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뮤잉 운동을 할 때 경부개 부분에 혀를 이렇게 가져다 붙이는데 제가 상악 부분은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이 상악 부분이 양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원래 아주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면서 나중에 붙죠. 그러면서 이 부분 안쪽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란 말이에요. 턱관절이 치료하기 어려운 게 단순히 턱만 이렇게 살짝 틀어진 게 아니라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나중에 변화가 다 와요. 변화가 오면 올수록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로 뭉쳐져 있긴 하지만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속에다가 입 속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익상근이라든지 다른 것도 치료하지만 이 경구개 부분도 치료를 하면서 안쪽 부분까지 치료를 다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척추뼈까지 다 치료를 해줘야 얼굴 턱이 제대로 치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훈련은 단순히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기억을 하게 만들어주고 배열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댁에서 조금 틀어지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제가 옛날에 얼굴 턱관절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댓글로 상당히 도움 많이 되었다, 그리고 얼굴이 정렬이 바로 되었다, 얼굴이 작아진다, 순환이 된다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내 얼굴이 그만큼 많이 틀어진 게 아닌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기관들을, 치료 기관들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이렇게 구조를 보는 분들에게 치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특히 척추까지 문제가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턱관절 같은 경우에 턱관절이 움직이면 경추 1, 2번에 영향을 주고요. 경추 1, 2번은 또 아래쪽에 척추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턱관절의 문제는 턱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문제가 겹쳐져 있고 심지어 소화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근육에다 계속 훈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치료를 받는 분들께 이 운동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치료기간이 더 많이 단축이 되고 나중에 효과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 네 번째 운동법은요, 이 상태에서 얼굴을 벌리라고 하면 하랑 언니는 정상이기 때문에 바로 벌어지죠. 그런데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틀어지면서 벌어질 때 한번 딸그락 하실 거예요. 턱이 딸그락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천천히 벌릴 거예요. 벌리면서 앞에 거울을 이렇게 두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벌려보시고, 이렇게 천천히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턱이 조금만 옆쪽으로 벌려보시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탄다면 이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 손으로 조금만 받쳐서 배열을 바로 한 상태에서 계속 벌렸다가 다시 닫으면서 벌렸다가 닫으면서 그 배열을 맞추면서, 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이와 이 앞니 두 개가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벌렸다가 닫았다가를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번엔 익상근 교정 운동인데요. 익상근은 사실 밖에서는 만져지지 않아요.
그래서 속에다가 제가 특수한 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잘못하다가 더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턱관절은 분명히 한쪽이 더 틀어졌을 거라서 한쪽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변이가 많다 보면 어느 쪽이 그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하실 때는 제가 다른 얼굴 교정이라든지 얼굴을 작아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마찬가지지만 양쪽을 똑같이 그냥 해주시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되어서 나중에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익상근을 안쪽에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양쪽에서 밖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엄지손가락으로 딱 가져다 대시고, 어느 부분이냐면 아래턱뼈와 위턱뼈, 광대뼈가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 안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건드리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바깥에서는 측두근이 내려와서 안쪽으로도 붙고 아래쪽에서는 교근이 올라와서 위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속에 파고들지 못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안쪽에서 근육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익상근까지 조금은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선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주시고, 어차피 나중에 측두근과 교근도 같이 훈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누르는데 강하게 누르시면 안 돼요. 꾹 누르면 여기가 신경이 많아서 아프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눌러서 이 정도로 그냥 들어간 상태만 유지만 하시면 돼요. 유지한 상태에서 벌리는 겁니다. 쭉 벌리면 툭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올 때 뒤쪽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쏙 들어간 부위를 그대로 느끼면서 하고요. 다시 닫으면서 다시 벌리고 할 때 이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닫고 벌리고 닫고 벌리고. 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신경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눌러서 오히려 나중에 뻑뻑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5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만 해봤지만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네. 집에서 혼자서도 잘 교정 운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좀 뻑뻑한 건 느끼시죠? 네, 조금씩 뻐근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운동들을 하실 때는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육들을 재배열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운동들도 너무 강하게 하루 종일 할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뻐근한 정도에까지 운동을 해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빨대를 물고 턱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회에서 100회 정도를 해주셔야 이 부분이 뻐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했던 빨대로 후 부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는 계속해서 해주셔야 이 부분이 뻐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했던 뮤잉,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동작도 대략 20-30회는 해주셔야지 효과가 나고요. 다음 네 번째로 얼굴을 감싸고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것은 천천히 해주기 때문에 한 10회에서 2회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 했던 익상근 교정 운동 같은 경우에도 대략 20-30회 정도는 해주셔야 이 부분에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한 번씩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근육이 교정 배열되면서 훈련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차 내 얼굴이 바로 잡아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운동을 처음부터 한다면 굉장히 뻐근해서 다음날 몸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에는 조금 줄여서 하시다가 점차 익숙해지시면 횟수를 조금 더 늘리시고요. 여러분들이 턱관절이 바르게 맞춰져서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턱관절은 누구나 다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틀어진 것으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어릴 때 왼쪽으로 너무 많이 찝는 습관이 있어서 이쪽이 좀 큰 경향이 있는데, 교근만 힘든 경우에는 교근을 줄여주면 되는데 턱관절이 틀어지신 분들은 척추의 문제까지 혹은 나중에 소화기랑 자궁 그리고 전립선 그리고 우리 온몸의 균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치료까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자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연 원장이었습니다. 사랑 언니 김학연 실장이었습니다. 네, 건강하세요.